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행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3-2-2강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나갈 부분 이제 미리 한번 쭉 봤던 우리 후배님들은 이거 많이 봤던 건데? 다 배웠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배웠고, 정책론에서 나오고, 실천론에서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던 거고, 내용이 굳이 행정의 역사라고 해서 좀 틀리냐?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하고, 이거 다 아는 사항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문제 정도 이제 풀어보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이면 익숙되셨을 거예요. 이야, 이거 똑같은 거 또 나오고 똑같은 거 또 나오는구나.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그렇다라는 거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빨리 한번 수업 한번 나가도록 하죠. 칠판 보면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인식론이 나오는데, 미국입니다.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인데, 인식론 나오고 발전기 나오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굳이 여러분들 외워서 이렇게 인식론이라고, 인식기라고도 하고, 형성기라고도 합니다. 이제 만들어졌던 거. 그래서 형성기라고도 하는데,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느낌상으로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역사의 시작이야. 그렇죠?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전이죠. 이전이라고,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 번 공부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0년대 이전 알아둬야 될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지. 나와야지. 그렇지? 자선조직협회. 나오니까 또 뭐가 기억나? 인보관. 이것만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둘 정리 잘 해두고. 자, 그리고서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거. 이렇게 사회복지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어떤 커다란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타나고 복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뭐였었어? 산업혁명이었었지, 처음에는. 그렇죠? 네, 산업혁명기. 그래서 형성기 20년대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둬라?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라. 앞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공부하다 보면 다 또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 이제 정리해두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 두세요. 읽어봐 두고. 두 번째 이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라고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 시기가 이제 눈에 팍 들어오죠. 그렇죠? 1930년대입니다. 30년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 항상 사건이 일어나.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최초의 어떤 사회복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됐던 것은 여러분들 산업혁명이었고, 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발 벗고 나서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여러분들 1930년 뭐야 여러분들? 그렇지. 세계 경제대공황. 경제대공황. 그죠? 경제대공황이고요. 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빈곤 속으로 누가 이제 정부가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지에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적극국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해서. 자본주의 형태는 여러분들 순수 경쟁 자본주의가 한반 수정했다라고 해서 정부가 개입한 거니까 수정했잖아. 그래서 무슨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시장 경제가 아니라 무슨 경제라고 했었어? 혼합 경제라고 했었고. 그죠? 이 발전기 때 생각나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누가 기억나? 케네디와 존슨이 기억나죠. 그렇죠? 존슨의 빈곤과의 전쟁. 기억이 나야 됩니다. 다 했던 거. 자, 발전기 1929년 발생하였던
뭐 세계 대공황이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시기 1930년 이후입니다. 1952년에는 미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교과 과정으로 인정하기도 했고요.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1960년대죠. 1960년대. 1960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미국이 전쟁 중이었었죠. 그렇죠. 베트남 전쟁.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이제 반전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흑인 인권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었고,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어떻게 됐던 시기냐면 혼란했던 시기야. 혼란했던 시기. 그리고 이제 존슨 대통령이 이제 빈곤과의 전쟁을 펼치면서 정부가 역시 적극적으로 이제 복지에 개입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행정의 침체가 있었던 시기가 1960년대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은 존슨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 시기 동안 사회복지 행정이 침체되었다. 존슨 대통령이 여러분들 미국이 무슨 당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딱 잡채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무슨 당? 그렇죠. 민주당. 자, 존슨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 시기 동안 사회복지 행정이 침체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제 혼란하고 침체가 되는 그런 시기가 1960년대입니다. 그리고 1963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출범하여 크게 확산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읽어만 두십시오. 여러분들 감으로만 잡고 가면 돼. 감으로만. 자, 그리고 이제 황림 및 정착기입니다. 황림 및 정착기. 1970년대입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도 이제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기가 침체 속에 빠져. 왜? 여러 가지 전쟁 물자를 냈던 그런 공장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을 생산을 못하게 되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들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뭐까지나 오일 쇼크까지 발생하잖아요. 오일 기름값이 갑자기 뛰어버리잖아.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경기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1970년대야. 70년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공공지출 증가, 어떤 정부의 개입 문제가 더욱더 이제 증가되기 시작해요. 정부의 개입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던 때, 역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러한 공공지출 증가에 대한 효과성 문제, 효율성 문제가 또다시 대두됩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때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공화당 출신 누구? 레이건. 그렇죠. 레이건.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 멋있게 생기신 분. 영국에는 그 당시 이제 영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자하신 아주머니, 대처. 그래서 레이건이 공화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공화당은 여러분들 뭘 지향한다? 자유를 지향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유를 지향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신자유주의라고도 하고 신보수주의라고도 하는 거야. 똑같다고 알고 있죠, 이제? 뭐를 지향해? 자유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적극적인 정부가 아니라 무슨 정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요. 그렇죠? 소국 국가를 지향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다시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 정부 지출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 그동안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던 여러 가지 부분이 정부가 손을 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누가? 민간 조직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민간 조직들이 사회복지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민영화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자, 황립기 정착기 한번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황립기 정착기 몇 년대? 1970년대. 1970년대. 여러분들 시험 나올 때는 이렇게 침칙이나 황립 및 정착기 이런 형태로 안 나오고 60년대, 70년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연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면 뭘 기억이 딱 나야 돼? 뭐가 기억나야 돼? 그렇죠. 베트남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군수 물자에 아주 많은 기업이나 공장들이 불가동됐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버리는 거야? 올스톱 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올스톱 돼 버립니다. 게다가 더불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오일 쇼크라고 하죠. 석유 파동.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석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사람들은 수입은 없는데, 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사회는 무슨 사회, 어떤 형태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야? 완전한 불경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는 뭐가 넘쳐나? 실업자들이 넘쳐나고요. 빈민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나서야 되겠어?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정부가.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공공지출을 급증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공지출이 급증한다는 거 앞에서도 봤지만 공공지출이 지출에 국가가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있어서 돈을 막 쓴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항상 뒤따라다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돈에 대해서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효과성과 효율성 문제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대로 돈을 썼는지도 모르겠고 사회복지가 어떻게 살다 똑같아. 돈을 썼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효과성,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 개입에 대한 어떤 신뢰나 기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실패? 정부 실패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던 때 1981년 미국의 아주 잘생긴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공화당 출신이죠.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레이건. 자, 이 레이건은 여러분들 공화당 출신이라고 했어요. 공화당은 여러분들 뭘 지향하는 사람들이야?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야. 신자유주의를 다른 말로 여러분들 신보수주의 똑같은 이야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자유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향하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원해 안 원해? 안 원하는 거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고요. 소극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대폭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981년 1970년대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공지출이 급증하고요. 1982년 레이건노믹스의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민간 사회복지의 재원 조달과 책임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한다. 정부 지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 아직까지 그냥 완전히 선순환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1990년대는 완전한 형태, 정착된 형태의 복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어떤 복지 분야에 있어서 누가 민영화와 상업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민영화와 상업화. 이러다 보니까 공공조직은 퇴조하고요. 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손을 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공공과 민간 조직의 기능적인 구분이 불명확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 조직도 하고 공공 조직도 같이 혼합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뛰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항상 기억해두라고 했습니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복지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축소해. 자유주의를 지향하니까 축소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꾼다, 여러분들? 민간 부분이 메꾸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러 번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어. 알았지? 자, 꼭 기억해 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사회의
어떤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봅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제 다 했던 겁니다. 다 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리나라 1950년대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협의회 카바 전쟁 중이죠. 정확하게 1952년이죠. 1952년.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1952년 정확하게 전쟁 중에 민간이라는 것도 기억해두라고 했었습니다. 자, 1950년대는 외국 민간 원조기관 협의회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명확화되고 법제화되고 이런 형태가 있었던 때가 1970년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정되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건 뭐 여러 번 했던 거니까 잘 알지요. 1987년 88올림픽 있기 바로 전이죠. 전에 1987년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죠. 별정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서울 관악구라고 했었습니다. 관악구에 최초로 이제 배치가 되고 이것이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 된 것은 언제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2000년이라고 했었죠. 일반직. 자, 그래서 별정직에서 이제 일반직으로 온 것은 1987년에서부터 2000년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995년서부터 1999년까지 보건복지부 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1997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고제로 전환한다. 무슨 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가제에서 이제 무슨 제가 돼? 신고가 돼.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되니까 잘못하다가는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고하면서 신고제 이제 좀 더 풀어주면서 뭣도 같이 시행하는 거야? 평가제도 같이 시행하는 거죠. 평가제. 알겠죠? 그래서 신고제가 시작되면서 같이 뭐가 평가제가 시작합니다. 평가제 몇 년마다? 3년마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 시작이 언제다 여러분들? 1997년이다. 7년이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그리고 1999년, 2001년 제1기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평가 시행이 1999년에 시행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가제 실시로. 여기 그 신고제 전환되고 평가제 실시로. 그랬다는 말이 나오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6번. 1999년, 1961년서부터 시행됐던 생활보호법이 뭐로 바뀝니까? 1999년 7월이죠. 1999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새롭게 제정이 됩니다. 언제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1999년 9월 7일이에요. 잘못 쓰죠. 1999년 9월 7일. 9월 7일이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의 날, 여러분들이 날입니다. 어린이날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사회복지의 날, 1999년 9월 7일. 이제 지금 9월 7일이 이제 99년 7월 9월 7일에 제정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지요.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자, 이제 99년 7월 달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언제야? 시행은 2000년도. 2000년도에 이제 시행됐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2003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가 돼요. 의무화가 되고요. 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한 건 2005년입니다. 2005년 이제 수립이 돼요. 의무화가 되고 이제 2005년 수립이 되는데 이제 시군 구청장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도지사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죠? 그렇죠. 4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가 된 것은 2003년이고요. 수립된 것은 2005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입니다. 2004년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지양이 아니라 이양인데, 옮기는, 지양하는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있죠. 지방으로 이양하는 거야.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을 해두세요. 이때 이제 발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있어요. 일종의 뭐냐면 이거 보조금입니다.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렇죠.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선. 그래서 분권교부세를 발행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을 확정을 하면서 있죠. 보조금을 발행을 하는데 그 보조금 이름이 뭐다 여러분들? 분권교부세다라고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9번째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하죠. 행복이음이 개통되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새롭게 바뀌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합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 2010년,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하나만 더 기억해두죠. 여러분들 2007년 바우처를 시행합니다. 요거만 하나 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이거 뭐 앞에 다 있어요. 앞에 다 있으니까, 앞에 정리했던 분들은, 그거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자료, 수급,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정확한 사회복지, 대상자를 선정 및 효율적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얘기한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사회복지 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 수급 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했고요.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에서의 민관협력을 위한 사례관리를 지향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시군구 설치입니다. 읍면동 설치 안 하고요.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타워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이거 관련 문제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여러분들 풀어봤었는데, 그죠? 자, 그리고 2016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읍명도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실시가 되고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12번 2019년 사회서비스원 개소와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원 개소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2019년.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이? 사회복지행정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장려하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도입함으로써 도입함으로써 전문직종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생활시설 거주자 퇴소 장려하고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한국사회 복지 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21회 문제죠. 자, 1950년대, 60년대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 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외국 원조 단체 1952년 카바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협의회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1950년, 60년대, 1952년도 카바이 얘기하는 거겠고요. 자,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이죠. 네,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어떤 제도적 지원과 어떤 감독의 어떤 근거가 마련된 거 맞고요. 자, 1980년대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확하게 몇 년도? 1987년도. 그죠? 별정지구로 서울시 관악구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자, 4번 1990년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정확하게 1997년도에 허가제에서 무슨 제로? 신고제로 바뀌고요. 신고제로 바뀌면서 평가제가 도입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2000년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2번 70년대 사회복지법 사업으로 있지요.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되지요. 제정 당시부터 정부 보조금 제도에 대한 어떤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5번이 되겠죠. 5번. 자, 이제 9번 문제 풀어봅니다. 9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1번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되었다.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1987년 서울시 관악 별정지. 자, 그리고 199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 좀 전에 이 선배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분권교부세, 자, 도입했고요. 재정분권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1995년이 아니라 몇 년도? 2004년이죠. 자, 그러면 9번에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1997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 꼭 기억해두고 3년 평가제도 같이 시행된다는 거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2000년대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몇 년도? 2007년도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수립되었다. 정확하게 2003년도 수립이 의무화되고요. 수립이 2003년도 의무화되고 제1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된 것은 몇 년도? 2005년도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2000년대 중반 이후니까 맞죠. 자, 그러면 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0년 이후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나오지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행복이음 몇 년도? 2010년도 행복이음 2010. 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의 개편 이것은 몇 년도? 2006년도. 2006년도. 이거 안 해줬나? 앞에 있긴 있을 텐데. 자,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제 도입. 이거 몇 년도? 1987년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2013년. 자, 2000년 되니까 기억, 이은, 리을. 기억, 이은, 리을. 3번이 되겠네.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봅니다.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15회 문제고요. 자,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들어선다? 민간 기관들이 들어선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2007년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 시설들과 합쳐서 복지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 시설들이 들어섰지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요양원. 자, 그러면
옳은 것, 이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민영화겠지요. 자, 이 1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3회 문제고요. 현재 대부분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읍면동에는 없나 봅니다.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민관협력 나옵니다. 민관협력 나오면 이거 나와야 되는데 민관협력 나오면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역단위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여기서 답이 나오지요. 뭡니까, 여러분들? 희망복지 지원단. 희망복지 지원단. 자,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정확하게 오늘 배우는 부분이 행정의 역사인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역사하고 다 똑같죠. 그죠? 예,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두 번, 세 번째 아마 하고 그럴 거예요. 과목마다 했던 것이 네 번째인가? 그 정도 될 텐데, 서너 번째 될 텐데,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맞을 수 있겠지요. 그죠?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 들어가서 풀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몇 번 배웠다고 해서 그게 꼭 시험에 100% 맞는다라는 보장은 또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암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한계라는 거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됩니다. 알겠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한 거야, 의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